대기업 시청자 한국철강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. 한국철강 관련된 중요 이슈와 내용들 전달해 드리고 있는 대기업 멘토 이진욱입니다. 자, 한국철강이 주가가 굉장히 큰 상승이 나왔습니다. 자,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 자, 주가 어제 28% 그리고 오늘 이어서 15%까지 추가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. 아무래도 이 자사주 매입에 대한 긍정적인 희소식 때문일 거라고 보는데, 자, 이번 상승이 왜 이렇게 유독 주가가 크게 급등했는지 이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고요. 그리고 앞으로 이 주가 분석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에 대한 부분까지 전반적으로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. 자, 공시 먼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자사주 취득 결정이 났습니다. 일단 계약 금액을 보게 되면 600억으로 굉장히 큰 숫자를 매입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, 이제 계약 체결 기간이라고 해서 NH투자증권,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NH투자증권 너네한테 이거를 맡길 테니까 너네들이 알아서 이 자사주 600억치를 좀 매수해 줘라고 계약을 체결을 했다라는 겁니다.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 한국철강 관련해서 그 창구 볼 수 있잖아요. 창구에 만약에 NH투자증권의 순매수세가 찍힌다라고 하면 현재 자사주를 매입을 하고 있겠구나라고 우리가 또 판단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직접 한번 거래원 창고를 보게 되면 오늘도 NH투자증권이 약 28,000주 정도가 매수세가 들어왔네요. 그래서 이런 매수세에 이렇게 NH투자증권 측에서 매수세가 찍힐 수 있다라는 점, 요거 좀 참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NH투자증권 측에서 이렇게 순매수세가 찍히게 되면 아무래도 주가가 좀 오를 확률이 굉장히 높겠죠. 왜냐하면 누군가 한쪽에서 계속해서 매수세가 들어와 준다라는 것은 수급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. 자,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보게 되면 이제 여기 360만 주 비율 8.5%가 있는데 이건 뭐냐면, 그러니까 지금 이 자사주를 갖고 있는 물량이에요, 여러분들. 한국철강이 현재는 360만 주의 자사주를 보유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, 여기서 추가로 600억을 더 추가 매수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이렇게 자사주 취득할 때 주가가 보통 올라가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, 일단은 첫 번째는 아무래도 이 유통 주식수가 줄어들기 때문이겠죠. 기존의 시장에 풀려있는 유통 주식수가 있을 거란 말이죠. 자, 우리 한국철강의 유통 주식수 함께 볼까요? 현재 발행 주식수가 있고요. 그 다음에 유통 주식수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존의 회사가 발행되어 있는, 그러니까 이 회사 상장할 때 발행 주식수가 있고, 그 다음에 시장에 풀려있는 주식수가 이게 별개로 있거든요. 그래서 이게 유통 주식수가 작으면 작을수록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품절주 얘기하는 게 유통 주식수가 작은 것을 의미합니다.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이미 대주주 관련된 중요 임원들의 지분이 지금 현재 총 57%, 그리고 자사주 아까 제가 말씀드린 360만 주를 들고 있어서 이미 65% 정도의 물량이 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, 여기서 추가로 600억을 더 매수한다라고 하면 유통시장에 풀려있는 유통 주식수의 물량이 더 작아지게 되겠죠. 그러면 주가가 상승할 때 그만큼 시장에 풀려있는 유통 물량 주식수가 작기 때문에 더 큰 상승이,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라는 요인이 될 것 같습니다. 자, 두 번째 이제 주가가 올라가는 이유는 아무래도 자사주를 매입을 하게 되면 우리가 이런 기대감도 할 수 있잖아요. 자사주 매입했네? 그럼 혹시 소각까지? 이렇게 소각까지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 자사주를 소각한다라는 것은 한 주당의 가치가 올라가게 되는 또 중요한 주가에 올라가는 결정 요인이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자사주 매입은 소각까지 이어질 수 있지 않나라는 기대감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마지막은 결국 자사주를 매입을 이런 큰 규모를 한다라는 것 자체가 이 회사가 우리 주주들을 좀 생각을 해주는 주주 친화적인 기업이다라고 또 판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. 여러분들 장투 많이 해보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이 장투를 할 때 꼭 있어야 되는 게 있는데 바로 배당금입니다. 결국 주주 친화라는 것은 이 배당금의 확대로도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장투하는 주주의 입장으로서는 이 회사를 살 때 또 플러스 되는 요인이 될 수 있겠고, 이는 곧 주가의 상승, 주가의 긍정적인 요인까지 펼쳐질 수 있겠다.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.
자, 그래서 보게 되면 우리 한국철강의 배당을 보게 되면 저번에 배당이 한 400원 정도 때렸거든요. 근데 지금 현재 배당 추이를 보게 되면 그래도 꾸준히 특히 최근 21년도 들어서면서부터 22년도, 23년도 계속해서 이 배당 추이의 금액을 늘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러면 이러면 당연히 주가의 긍정적인 요인이 될 수밖에 없다. 자, 그리고 이번 자사주 취득으로 인해서 유독 주가가 왜 이렇게 많이 올랐느냐를 보게 되면 아무래도 그런 가장 큰 원인은 이 규모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여러분들 방금 보셨다시피 600억 규모였죠. 이 숫자가 이 시가총액 대비해서 얼마나 큰 숫자인지를 우리가 비교를 해봐야 되는데, 자, 우리가 기업 시가총액이 한 3조 되는 회사에서 뭐 한 300억 정도 자사수 매주 매입하겠다고 하면 이렇게 상한가 가고 그러지 않습니다. 뭐 물론 긍정적인 호재로 인해서 뭐 10%, 뭐 몇 퍼센트 오를 수는 있겠지만 이렇게 큰 숫자의 주가 변동성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죠. 자, 그렇게 봤을 때 600억이라는 숫자는 현재 시가총액의 약 20% 수준이거든요. 지금은 주가가 많이 올라서 3,900억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원래는 이 회사가 3천억대 초반 회사였어요. 근데 어쨌든 간에 시가총액이 3천억대밖에 안 되는 회사가 600억이나 매수를 자사주 매수한다고? 이거는 굉장히 큰 어떤 호재 부분으로 작용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, 그리고 이 600억이라는 숫자는 현재 유통 주식수 아까 봤죠? 1,400만 주 있는 거. 거기에 무려 16%나 되는 물량입니다.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물량이라고 볼 수 있겠죠. 거기다가 이 현재 이 회사가 자사주 취득 금액 한도라고 해서 원래 이 회사마다 자사주를 어느 정도까지 일정까지 매입할 수 있는 금액의 한도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 한도로 보게 된다라고 하면 2,400억 중에서 600억이라는 숫자이기 때문에 이 역시 굉장히 큰 숫자이기 때문에 결국 정리하게 되면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시가총액 대비, 그 다음에 유통 주식수 대비, 그리고 이 취득 한도 금액 대비 굉장히 많은 자사주 취득을 함으로써 주가가 굉장히 큰 상승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요인들이 적용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최근에 이 시장에서 이 저PBR 관련, 그리고 주주 친화적인 어떤 행보를 할 때마다 대부분의 주가가 굉장히 큰 상승이 나와주고 있거든요. 그래서 이 기업 밸류 프로그램이란 것을 통해서 정부가 이 주주 친화적인 기업을 통해서 혜택을 또 주기로 한 만큼 그에 따른 수혜도 볼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시장이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뭐 아직까지는 이 자사주 소각을 해야지 법인세를 뭐 완화해 준다던가 뭐 인센티브 제도를 해줄 것으로 현재는 보여지고 있지만, 향후 법인세 그리고 이 자사주 소각 부분이 뭐 나올지는 안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이에 대한 기대감까지 반영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한국철강의 차트를 보게 되면, 자, 이렇게 주주 친화적인 발표를 하는 기업들이 몇 가지를 더 볼까요, 사례를.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삼성물산이죠. 뭐 비록 지금 주총에서 조금 뭐 안 좋은 일이 있긴 했지만 삼성물산이, 자, 최근에 이 무거운 기업이 여러분들 여기서 이렇게 큰 상승이 나올 때, 자, 보게 되면 상승률 40% 되거든요. 이 무거운 회사가. 근데 이때 어떤 상승으로 갔다? 이 바로 기업 밸류 프로그램, 그리고 바로 이 자사주와 자사주 소각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큰 상승이 나왔습니다. 자,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보게 되면 이 삼목에스폼이라는 회사도 이 주주 배당 확대, 그 다음에 자사주 매입 소식 때문에 주가가 상한가를 기록을 했거든요. 이처럼 최근에는 이런 주주 환원 정책이 좀 시장에서 많이 두각을 받고 있는 추세이기도 합니다. 자, 그래서 한국철강 돌아가서, 자, 먼저 주가를 보게 되면 현재 단기적으로 28%, 그리고 오늘 15% 해서 거의 40%가량이 이미 올랐어요. 그리고 RSI 여기 해당 아래 좀 지표를 보시게 되면 단기 과열 구간에 들어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. 자, 앞전에도 이렇게 단기 과열 구간에 오니까 주가가 훅 하고 하락이 나온 것처럼 현재 단기 과열 구간에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조정은 충분히 나올 수가 있다는 점 먼저 알고 계셨으면 좋을 것 같고, 분봉으로 들어가서 보게 된다라고 하면 소파동이 현재 1개 그리고 2개 나왔거든요. 보통은 일반적으로 3개까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땐 단기적으로 이 8,700원에서 9,000원 구간만 좀 안 깨준다라고 하면 여기 위에서 주가가 또는 지지받고 다시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을지에 대한 여부를 함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 다음에 지지 저항 가격대 함께 보기로 하면 아무래도 첫 번째 우리가 봐야 되는 구간은 이 전고점 가격대와 그리고 라운드 피기가 10,000원이겠죠. 이 가격대가 바뀌는 구간은 항상 심리적으로 좀 매도세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 먼저 참고 부탁드리겠고요.
만약에 해당 만 원대 가격을 다시 한 번 더 돌파한다라고 하면 이 1,700원 앞전에 저항받았던 가격 여기가 있죠. 그래서 이 가격대를 우리가 좀 1차적으로 봐야 되는 가격대 밴드 구간인 것 같습니다. 자, 그리고 저항이 나오고 지지가 받아야 될 부분은 일단은 1차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여기 8,700원에서부터 9,000원 가격대죠. 여기 가격대를 좀 잘 지켜주는지 여기가 가장 좀 중요한 가격대일 것 같고,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지금은 이격도가, 자, 장기 이평선과 이 5일선, 21선의 이격도와 주가의 괴리를 보세요. 엄청 많이 벌어졌죠.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분명히 주가의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이 거치면서 이 이평선들이 올라올 거란 말이에요. 그러면 이 올라올 때 앞으로 그동안 주가가 어떻게 변했는지 따라서 우리가 또 해석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은 단기적으로 너무 큰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이 시간에 따라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꾸준히 촬영을 통해서 좀 전달을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해당 내용 계속 보고 싶다 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여러분들 한 번씩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 영상 여기서 마감을 해보도록 하겠고요. 저 다음 시간에 한국철강이 이번 자사주 매입 소강 말고도 또 다른 호재가 하나 더 있습니다. 엔저 관련된 이슈가 있기 때문에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호재로 여러분들에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고요. 전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